제 직장 동료 김대리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대리는 작년 초에 한미 반도체와 SK 하이닉스를 조금 샀습니다. 소위 말하는 HBM 열풍에 제대로 올라탄 것이죠. 수익률이 수백 %를 찍자 사무실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김대리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HBM 고점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은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한 것이죠. 주변에서는 벌써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한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김대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HBM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넥스트 괴물이 오고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칠 HBF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의 GPU 수십 대를 단 한 대로 줄여버린다는 마법 같은 기술이죠. 이 소식을 들은 글로벌 빅테크들은 벌써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다시 한번 뜨겁게 달굴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실 지금의 SK 하이닉스가 있기까지는 엄청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시간은 14년 전인 2012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하이닉스는 파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메모리 가격 폭락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고작 125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사회와 주주들의 반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돈을 쏟아붓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다들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최 회장은 뚝심 하나로 인수를 강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21세기 최고의 M&A로 불리는 SK 하이닉스의 탄생입니다. 최 회장은 인수 직후부터 수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것도 이 뚝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2026년 오늘 그 결실은 상상 이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코스피의 대장주로 우뚝 섰습니다. 영업이익은 연일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HBM의 성공을 넘어 인공지능 시대를 완전히 끝낼 비밀 병기를 꺼냈습니다. 그게 바로 고대여포 플래시 HBF입니다. 반도체 용어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아주 좁은 책상에서 공부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책상이 너무 좁아서 책 한 권만 펴도 꽉 찹니다. 이 책상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HBM입니다.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공부할 양이 많아지면 책을 계속 갈아 끼워야 하니 효율이 떨어지죠. 그동안은 이 책상을 여러 개 붙여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책상 가격이 너무 비싸고 자리도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서 등장한 해결책이 바로 HBF입니다. HBF는 책상 바로 옆에 붙여놓은 거대한 3D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이니까 책이 수천 권 들어갈 정도로 용량이 큽니다. 그런데 도서관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책상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를 빛의 속도로 꺼내올 수 있는 시스템이죠. 기존의 일반 낸드 플래시가 먼 곳에 있는 먼지 쌓인 창고였다면 HBF는 책상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초고속 저장고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경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계 효용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AI 인프라 시장입니다. 보통은 물건을 많이 쓸수록 만족감이 줄어들지만 AI 모델은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그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합니다. 문제는 그 데이터를 처리할 그릇의 비용입니다. 현재 메타의 라마 3.1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돌리려면 엄청난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KV 캐시라는 병목 현상이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 과거에 했던 대화를 기억하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이 용량이 수 테라바이트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비싼 HBM으로만 이 용량을 채우려면 GPU 수십 대가 필요합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업들이 파산할 지경이죠. 이때 SK 하이닉스가 제시한 원론적인 해결책이 HBF입니다. HBF는 낸드 플래시 기반이지만 HBM처럼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용량은 HBM보다 10배 이상 크면서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HBM과 HBF를 섞은 H3 하이브리드 아키텍처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기술인지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해 드릴게요. 최근 발표된 IEEE CAL 2026 논문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H3 아키텍처를 적용했을 때 처리 속도는 기존보다 14배나 빨라집니다. 더 놀라운 건 GPU 한 대당 처리할 수 있는 추론 횟수가 6배 늘어납니다. 동시에 접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수는 18.8배나 폭증하죠. 이게 우리 계좌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기존에 똑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려면 GPU 32대가 필요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한 대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인 거 아시죠? 그런데 HBF를 쓰면 이 작업을 단 한 대나 두 대의 GPU로 끝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수십억 원의 비용을 수천만 원으로 줄이는 혁명입니다. 돈이 아껴지니 기업들은 더 공격적으로 AI 서비스를 출시할 겁니다.
그럼 그 안에 들어가는 HBF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낸드 플래시 시장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기술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던져봐야 할 비판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는 원래 느리고 수면도 짧은데 정말 괜찮을까? 맞습니다. HBF도 지연 시간이나 내구성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의 천재적인 엔지니어들은 시스템 레벨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데이터 배치 전략과 프리패칭 기술을 통해 단점을 숨겨버린 것이죠. 쉽게 말해 인공지능이 필요로 할 데이터를 미리 예측해서 가져다 놓는 겁니다. 사용자는 느린 플래시의 속도를 거의 느끼지 못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상용화 시점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2030년대 후반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시장의 요구가 워낙 강력해서 개발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 하반기에 시제품 샘플이 나올 예정입니다. 전쟁 같은 반도체 시장에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정보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수익률의 차이를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벌어야 할까요? HBF의 등장은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 바로 TC 본더 장비 업체입니다. HBF도 HBM처럼 낸드를 층층이 쌓아야 합니다. 이때 열과 압력을 가해 정밀하게 붙여주는 TC 본더 장비가 필수입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강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HBF와 GPU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으려면 더 튼튼하고 정밀한 기판이 필요합니다. 삼성전기와 JNTC 같은 기업들이 목숨을 거는 이유가 다 있는 법이죠. 특히 JNTC는 이미 글로벌 고객사와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컨트롤러 설계 기업입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러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파두 같은 곳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소켓과 검사 장비 업체들도 잊지 마세요. ISC나 TFE 같은 기업들은 메모리 사양이 높아질수록 수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흐름은 항상 고인물을 싫어합니다. HBM이 세상을 바꿨듯이 이제는 HBF가 그 바통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2026년 1월 한 달 동안 낸드 플래시 가격이 65%나 폭등했습니다. 단순히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HBF라는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걸 아는 큰 손들이 미리 움직인 결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남들보다 먼저 파도의 흐름을 읽으셨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14년 전 최태원 회장의 결단이 기적을 만들었듯이 지금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부가 훗날 큰 수익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데이터와 논리로 무장하세요. 저희 돈 키울 때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데 든든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계좌가 항상 푸르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